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책은 꿈꾸는 걸 가르쳐주는 진짜 선생이다. 방에 서적이 없는 것은 몸에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책과 관련된 명언들 정말 많죠. 어릴 때는 책 읽어라 하는 말 참 자주 들었는데 언젠가부터 책 읽는 게 쉽지가 않아졌어요. 어렸을 땐 다도강에 뽑히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을까 말까. 여러분은 한 달에, 아니 1년에 책 몇 권이나 읽으세요? 네, 오늘 첫 곡은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였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책 진짜 많이 읽었는데 전 정말 책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저는 엄마가 책 그만 읽고 공부해 라고 할 정도로 밥 먹을 때도 책 읽었고 화장실 갈 때도 책 들고 다녔고 그렇게 읽는 걸 좋아했던 그런 소녀였답니다. 그 공부하는 책 있죠? 그 책 밑에 제가 읽을 책을 놓고 막 읽었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일탈이 책 읽는 거였다니 정말 모범소녀 같네요.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읽을 거리도 참 많아지고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정보도 워낙 많고 또 영화도 봐야 되고 또 뭐 만화도 봐야 되고 요새 웹툰도 저 열심히 읽거든요. 워낙 볼 게 많다 보니까 막상 책을 읽는 시간은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사회 나와서 보면은 그런 지적인 인문학적 소양? 이런 걸 쌓는 기회가 생각보다 없지 않나요? 정말 현실적인 지식들, 뭐 운동화 때 잘 지는 법, 또 핸드폰 싸게 사는 법, 이런 정보에는 빠삭한데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는 기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책을 자주 읽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지난 주말에 그 중고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름 사왔습니다. 여러분 중고서점 정말 좋아요. 저는 옛날부터 좀 애용했었는데 우리 그 도서정가제 시행되면서부터 책 할인율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중고서점이 정말 저에겐 천국입니다. 너무 좋아요. 좋은 책도 많고 굉장히 가격도 저렴해요. 한 번쯤 가서 그냥 심심할 때 무슨 책 있나 하고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달에 한 3권 정도는 꼭 읽어야지 하는 다짐을 새삼했습니다. 여러분도 저하고 함께 우리 책 읽기 프로젝트 하는 거 어때요? 책을 읽읍시다 해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너무 가능할까요? 일주일에 한 권씩은 안 되려나? 내가 어디까지 읽고 있다, 무슨 책을 읽고 있다 이렇게 상황 보고하기, 그리고 봤던 좋은 대사 공유하기 어때요? 가능할까요? 일주일에 한 권? 한 달에 한 권? 배준환의 히스토리 파티! 네, 안녕하세요. 배준환 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어떤 얘기 전해주실 거예요? 요즘에 그 삼시세끼로 네. 인기를 또 많이 모으고 있는 차승원 씨가 네네. 정조 역할로 캐스팅됐다라고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이번에요? 네, 그래서 항상 사극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들 보면 뭐 정조, 광해군, 네.
정조가 아니고 광해군인 것 같네요. 아, 광해군으로 예, 캐스팅이 그런 것 됐다고요? 같은데 네. 광해군인가 정조인가 하여튼. 네. 둘 다 많이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러니까요. 언급되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항상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뭐 연산군, 숙종 광해군, 많이 숙종, 나오고. 네. 정조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사극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그런 것 같죠. 특히 아빠들. 특히 영화에서 사극을 다루면 네. 뭐 실패하는 영화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래도 기본 이상은 다 하는 것 같아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역사 얘기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네. 그렇다면 그런 것도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으신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상상력을 더하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 기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이나 뭐 다른 모든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 선조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과정들 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역사를 많이 길게 기록해 놓은 그 나라가 많이 없다면서요? 그럼요. 네. 그래서 역사를 참 좋아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러면 그걸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뭐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네. 우리나라는 전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많은 전쟁 속에서 이거 그냥 불에 타버리는 거는 정말 순식간인데 많은 역사적인 전쟁들 속에서 불에 탄 역사책들도 너무 많을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조선의 역사를 담은 조선왕조실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이요? 네. 네.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역사책은 조선의 첫 임금님이었던 태조 이성계부터 네. 그리고 마지막 황제였던 대한제국의 순종황제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인하는 거는 25대 철종 임금 때까지의 실록이에요. 아, 그래요? 이유는 네. 26대 고종 너무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그리고 마지막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 이 두 임금님의 기록은요 일제시대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일제의 시각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래서 두 개는 빼고 네. 25대까지 기록을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전쟁 하면 가장 떠오르는 큰 전쟁. 임진왜란이 있죠. 그렇죠. 네. 뭐 그 외에도 많은 외침들이 있었지만 임진왜란은 7년 동안 이어졌고 너무너무 큰 전쟁이었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큰 전쟁이었는데 그 책을 지켜냈다는 게 그거 놀랍죠. 네. 사실 그 전세라고 하는 게 물론 뭐 후반부로 가면서 우리가 또 격렬하게 싸우긴 했지만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일본군이 워낙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기 때문에 또 그 책의 양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양도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네. 뭐 불에 타는 거는 한순간이니까. 1시간이지 뭐. 1시간이면 타는데 네. 아니 그러면 이 실록은 도대체 어떻게 이게 유지되고 보존되었는가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볼까 해요. 네네. 임진왜란이 발발된 거는 1592년이에요. 네. 이제 곧 4월 달이 되는데 네. 이제 그때도 봄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일본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은 어떤 그 한 군데에만 보관하면 위험하잖아요. 옛날에는 또 화재에 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조선왕조실록을 수도인 한성에서 역사를 편찬하는 춘추관에다 보관을 하고 네. 그리고 충주 그리고 성주 그리고 전주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뭐 금속 활자로 찍어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군데에 나눠서 보존을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군이 전국을 다니면서 약탈과 방화를 하는데 그게 뭐 나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이 함락되고 서울에 있는 조선왕조실록, 충주, 성주에 있는 기록들이 모두 불에 타버렸어요. 아이고. 자, 그렇다면 네. 여기서 남은 곳은 전주가 되겠죠. 저 전주 놀러 갔었거든요. 네. 그때
전주가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지가 않아요. 먹거리가 많지.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전주 분들 많이 듣고 계신데. 아, 그런가요? 네, 먹거리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뭔가 한옥마을이니까 그쵸. 이것저것 구경을 다니다가 거기를 갔었거든요. 옛날 사고본을 모아두는. 네, 이 장소라고 해서 그 좁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보면서 와, 여기다 이 책을 다 옮겨놨었단 말이야 하면서 감탄을 했었던. 야, 그러면 오늘 나는 이걸 주제를 툭 던졌는데 더 와닿겠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제 막 진격해 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뭐 누구에게나 들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자, 그럼 이 전주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을 보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굉장히 높은 무슨 고관이 아니고 네네. 정말 사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거 신경 씁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저 같아도 그 당시에 뭐 아이고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가 어려운데 그때 한 명의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네. 알았죠? 그의 이름은 바로 네. 오희길이라는 분이었어요. 오희길. 네. 네. 안 외워지죠? 오희길 외워볼게요. 그냥 오씨라고만 기억해도. 네. 자, 이분은 당시에 전주에 살고 계시는 그 선비였는데요. 네. 이분이 생각할 때 아니 이 국가의 너무나 소중한 보물인 조선왕조 실록을 외군들에 의해서 불태울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내가 지켜야겠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 권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컸어요, 엄청나게 창고가. 많은 양인데, 네네. 야, 이거를 자기가, 이 사람 개인이 무슨 수십 명의 사람을 동원해야 되고, 네. 또 말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거 어디다 숨기냐고, 이걸. 네. 그래서, 고민 끝에 지인을 찾아 나섭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네. 그래서 유생이었던 손홍록이라는 분을 찾아가게 되고요. 손홍록이라는 사람이 근데 아니 뭐 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전쟁통에. 지금 빨리 피난 가야지. 지금 내 목숨 부지하기가 힘든데. 네. 라고 얘기했더라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 사극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손홍록 선생이 그 뜻을 듣고 네. 오이길 선생의 뜻을 듣고 당연히 지켜야지. 왜냐하면 이분이 재산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도. 사람을 좀 동원했는데 네. 이때 그의 친구였던 안의라는 선생도 네. 나도 돕겠다. 지금 외워야 될 이름이 점점 늘어나서 시험 긴장하고 보는 건 있습니다. 아니니까. 네네. 사실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나오지도 않아요. 네, 이름은. 그냥 우리가 이런 한 번쯤 있었다. 듣는 네. 걸로. 네. 그래서 손홍록 선생과 안의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부탁한 오희길 이 세 분은요.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인들을 모으고 네. 또 그래도 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수십 마리의 말을 동원해서 네. 괴짝에다가 이걸 담겠죠. 책을. 거길 지킨 게 아니고 들고 옮겨요? 옮겨야죠. 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 역사책이 있어라고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그럼 일본군이 당연히 오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군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 오. 그러면 산이겠죠. 네.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 47개 상자. 네. 그리고 47권이 아니고 47개의 상자. 괴짝이죠. 그럼 엄청나지. 네. 이사해봤잖아요. 네. 이사할 때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책이죠, 책. 책이잖아. 그러니까 책장에 꽂혀 있을 때는 나는 책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근데 이사 갈 때는 택배 아저씨가 정말 화를 내셨어요. 이삿짐센터 그래요. 직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책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원 시대 역사책뿐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책, 고려 시대 역사책들도 15상자. 한 60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말한테 실어도 정말 이건 수십 마리가 필요한데 네. 그 광경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 상황에서 이제 평지를 가는 게 아니라 네. 산을 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골치 아프죠. 그래서 수십 개의 상자 그리고 네. 수십 명이 동원되어서 이들은 전북 정읍에 있는 내장산의 골짜기 일본군이 도저히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바위 굴로 들어가게 돼요. 어이고. 지금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네. 되게 힘들죠. 산을 타고 골짜기를 타고 넘어지고 난장판이었겠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그들이
바위 틈 속에다가 이것들을 숨겨놓고 그런데 이분들이 야 여기다 숨겨놨으니까 이제는 우리 목숨을 챙겨야겠다. 네. 이게 아니고 행여나 네. 이것이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당시에 이분들이 무슨 혈기왕성한 20, 30대 젊은이도 아니고 네. 거의 60 정도 되는. 그래요? 네. 그 당시에 60이면 거의 그럼 진짜 지금으로 치면 네, 한 89 그럼요. 정도의 연세죠. 굉장히 장수하신 네네. 분들이죠. 이거 하시려고 오래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네. 불침번을 서요. 밤에 혹시 비가 올 수도 있고 왜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무려 수백일 동안 네,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네. 불침번을 돌아가면서 서는데 네. 자 그러면 언젠가는 왜군이 또 여기도 지나가다가 네네. 우연찮게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상황이 진전되자 조정에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정에서는 야 이거 책 어디 갔어? 당황했을 텐데 없어질 때는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죠. 이거 외놈들이 정신없다가. 훔쳐갔나 이럴 수 네.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산에 숨겨놨습니다. 선조 임금이 듣고 눈물을 흘리나요?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 형이 그래도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하들에게 명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보다 네. 더 안전한 곳으로 이제 옮겨라. 네. 라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정읍에서 아산으로 갑니다. 아산이면 또 엄청난 곳이잖아요. 다도네 아주. 그렇죠. 네네. 거기에서 황해도 해주로 가요. 지금 북한 땅이죠. 해주로 갔다가 아이고. 강화도로 가요. 도대체 그렇게 자꾸 옮기는 이유는 뭐예요? 왜군들의 계속 전세가 바뀌니까. 안전한 곳으로 계속 그렇죠. 옮기는 거죠? 이거 어디 주소를 한 군데다 놔두고 보관하기도 어렵다. 계속 다니면서 숨기고 또 옮기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북한 땅인 묘향산에까지 네.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오이길 선생, 손홍록 선생, 안의 선생 이런 네. 분들이 이 조정에서 이제 책임을 맡았으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수고했으니까 벼슬이라도 하나 주시죠 하고 그냥 이제 고향으로 낙향한 게 아니고요. 네. 묘향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따라다니면서 총지휘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넌 내가 맞는다. 약간 이런 그럼요. 거네요. 와우. 그러면 이 노인들이 네. 당시엔 상당히 노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그러한 험난한 과정 속에서 추위를 참아가며 불침번을 서고 그 먼 길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병에 걸리는 건 너무나 예상이 되죠. 네. 안의 선생은 네. 결국에 병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던져서 네. 우리 역사를 지킨 건데요. 나머지 손홍록 선생 또 오이길 선생은 끝까지 묘향산에 이르기까지 그걸 지켜냈고요. 마침내 임진왜란은 세월이 흘러 종전되게 되죠. 그리고 이 귀한 역사책들은 네. 일본군에 의해서 불타지 않고 마침내 우리가 지켜낸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선조의 아들이었던 이제 다음 왕 광해군 때에 이르러서 네. 광해군이 볼 때 야, 이거 하나 지킨 거 너무 다행이다. 네네. 하나 남았으니까 잘 보관하자. 이게 아니고 이제 좀 수습을 하면서 네. 이거를 야, 그동안 이거 4개였잖아. 이제 그러면은 5군데로 나눠서 보관하자. 나눠서요? 그 책을? 아니죠. 새로 더 찍었지. 더 찍은 거죠. 네, 복사를 네. 더 했다는 얘기죠. 후지제록스 이런 네, 얘기 해가지고 더 찍어냈겠죠. 그래서 서울에 춘추관에 두고 이제는 주로 산에다 두자. 아예. 아예 처음부터. 산에다 두자. 그래서 강화도의 만이산, 그리고 묘향산, 태백산, 네. 5대 산에다가 보관을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든든해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에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이 조선왕조실록은 계속 기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각종 수능을 포함해서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이것을 시험 치를 수 있게 된 거죠. 이 괴짝이 서적을 담은 거죠. 그 활자는 다 그때 임진왜란 때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담은 거죠, 책을. 와, 저는 지금 문득 든 생각이 정말 그러면 그 책을 이제 5권을 더 찍어라 했을 때 그 금속 활자 찍는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제
일평생을 목판 인쇄보다 훨씬 낫죠. 그럴까요? 왜냐하면 금속 활자는 뭐 그 금속 그 덩어리들은 네. 그래도 뭐 불에 타진 않으니까. 네. 그리고 뭐 임진왜란때 모두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남았으니까? 금속 활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배열을 다시 하면 계속 이제 찍어낼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되게 수고스러운 작업이 또 있었겠죠. 괴짝 48개를 네. 일일이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아유, 네. 어쨌거나 그런 희생 때문에 지금 네. 우리가 이렇게 역사 공부에. 그래서 이제 할 수가 뭐 있네요.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뭐 좋아하는 위인이 누구냐? 그럼 우리는 항상 왕, 네. 그죠? 장군 이런 사람들만 주로 이름을 대고 또 알고 있고 화폐 도안에도 주로 그런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정말 우리가 기억을 못하지만 이름 없는 네. 그러한 백성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언급한 사람은 3명이지만 이 3분을 도왔던 사람들이 스님, 승려들 그리고 뭐 농민들 그리고 천민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정말 합심해서 이 모든 과정들의 수고와 노력과 또 자기의 생명을 다 했다는 거.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너무나 소중한데요.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서 그러니까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국보 151호 조선왕조 실록이 그 이름 없는 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참 우리가 이렇게 왜 어떤 사람 보면서 정말 운이 좋은 사람 보면 네. 쟤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라를 구한 거지.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그럼요. 분들이 아닐까 하는 맞아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반적인 그 민간인이었는데요. 네.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벼슬을 또 제수받게 되는데 그들이 뭐 벼슬을 받기 그러게요. 위해서 그러진 않았겠죠. 이미 연로하신데. 네, 그러니까. 네. 뭐 대단하시네요. 경사했는데 뭐 그죠. 그래도 정말 그 자신의 재산 뭐 전쟁 중에 맞아요. 나부터 살자가 아니라 그런 맞아요. 공익을 위해 몸바친. 그러니까 항상 역사에서 보면 정말 의를 위한 네. 그런 사람들이 꼭 누군가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게 저는 어렸을 때는 참 역사책으로 볼 때는 그냥 위인이니까 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렇지. 근데 정말 크면 클수록 공익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는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토스트 가족들도 이런 이름 없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네. 지금 이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 네. 또 우리의 삶의 공간들이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네.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요. EBS적인 메시지로. 먼 훗날 누군가 한번 그쵸. 네, 우리를 언급해주길 바라며. 그러면 뭐 너무 좋겠고요. 그러게요.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은 마음을 열고 좀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것도 참 필요하네요. 네, 쉽지 맞습니다. 않지만.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좀 희생의 중요성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좀 철학적인 고민까지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10cm의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비 온다는 얘기가 많네요. 왜 여기는 비가 안 오지? 아침비 오랜만에 보고 싶었는데요. 희망나눔님, 비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비가 오는 수요일 토스트 출첵합니다 하면서 빨간 장미 사진, 네, 사진 올려주셨고요. 에비얼리고님, 비가 옵니다. 최하나님, 전에 신청했던 그 곡 드디어 들을 수 있는 건가요? 하면서 김예림의 레인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오늘이 최고님도 오늘 아침부터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미리 출첵해놓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방송 잘 부탁드려요 해주셨고요. 오늘 비 온다는 얘기가 많네요. 어쩐지. 저도 오늘 아침에 왜 제가 저희 집 화장실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창으로 비 오는 것 같은 소리가 항상 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옆집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 이렇게 뭐 물 쓰면은 배수관이 떨어지는 물소리인가 봐요. 근데 저도 듣고, 역시 오늘 비 오는구나 하고, 비 오는 느낌을 각오를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하늘이 너무 쨍쨍하고, 맑은 거예요. 땅이 다 말라있고, 그래서 비가 안 오나? 이랬더니,
다른 지역은 지금 촉촉하게 봄비가 내리는군요. 까칠한 이주부님, 통영도 지금 봄비가 촉촉히 내린다고 하시네요. 블루님도 오셨고요. 공릉동 아줌마님, 조합원님들 우중충한 날씨지만 더 힘내서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 되세요 해주셨어요. 파마티스트 방손대발님,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전 오늘도 게으른 농부가 되어야겠어요. 오늘 모두 아자아자 하셨는데 다들 비 온다고 했는데 여기만 안 오니까 아쉽다. 저는 사실 좀 비 오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신발 젖는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비 오는 거 좋거든요. 비 맞는 것도 좋아하고 옛날엔 비 오면 신나해서 친구들이 저보고 이상하다고 했었는데 근데 은근히 비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 거 알죠? 비가 또 비 오는 냄새, 그 빗소리 이런 게 참 좋죠. 네, 노래 듣고 올게요. 김예림의 레인. 네, 김예림의 레인이었습니다. 정말 빗소리를 이렇게라도 들으니까 좀, 비 오는 기분이 좀 물씬 나네요. 배준환쌤에 대한 환영 인사도 많습니다. 문광님도 인사해주시고, 백이별리고님도 인사해주시고, 태종 이방원의 왕자의 난을 다룬 순수의 시대,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죠? 네, 망해가고 있다고. 치유지아님이 얘기해주시면서 그때 치유지아님 외에 조선왕조실록 읽을 예정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증해주세요 막 이랬었는데 종이책 100권 이상, 디지털 도서 200권 이상은 읽는다고 보통 하면서 3월 20일에서 오늘까지 쉬운 책으로 벌써 50권 읽고 앞으로 3월 말까지 10권 정도 더 읽을 예정이라고. 3월 말까지면 한 2주도 좀 안 남은 건데 그렇게 책이 빨리 읽어지나요? 와,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은 벌써 17권 읽고 18권째 읽고 있대요. 18권째. 네. 하면서, 책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와, 이렇게 많이 읽으신다고요? 정말 다도광이시네요. 저는 옛날에는 정말 책 읽는 속도가 느려서, 한 권에 굉장히 몰입해서 읽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약간 그 수능을 거치고 나니까, 속독이 익숙해졌나 봐요. 근데 그렇게 속독으로 읽으니까 뭔가 책을 꼭꼭 씹어먹는다는 느낌이 안 들고 너무 수박 겉핥기식? 문장이 예쁘고 막 이런 그런 감성을 느끼고 싶은데 뒤에 얘기가 궁금하니까 훅훅훅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는군요. 치유지아님. 오, 존경합니다. 네. 공릉동 아줌마님, 이름도 잊혀진 그들에 의해 역사가 이어졌군요. 지금은 재밌게 듣지만 당신은 어땠을까요? 하고 얘기해 주시네요. 정말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네, 나는 삿바다님, 비가 올 듯합니다. 우린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우린 피를 나눈 형제보다 끈끈하죠. 하면서 네, 금천 지역지에 실린 광고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네. 사진이 멋지네요. 맞다. 나는 삿바다님. 네, 초콜릿 잘 먹었어요. 제가 이걸 어제 인사를 안 해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껴서 2알, 3알씩 먹고 있습니다. 네. 이는 MC님,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원곡으로 부탁드려요. 20대 때 가슴 시린 사랑을 할 때 많이 들으면서 위안 삼아 들었던 노래인데, 오늘같이 비 오는 아침 꼭 듣고 싶네요. 커피 한 잔 타고 기다릴게요. 해주셨어요. 네.
이런 가슴 시린 이별의 추억이 있는 노래, 이런 노래도 뭔가 슬픈 추억이 있는 노래도 가끔 듣고 싶은 그런 날이 있죠. 오늘 뭔가 이 이는 MC님 센치해드시는 그런 날일 것 같은데요. 네. 원희와 연희님 출첵합니다. 오늘 애기 엄마가 팔이 아프다고 하네요. 8살, 5살에 둘 보느라 자기 몸은 돌보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해요. 오늘 일찍 퇴근해서 고생하는 집사람 안마라도 해줘야겠어요. 여기 훌륭한 남편분이 이렇게 계십니다. 정말 저도 꼬맹이 친척 동생들하고 좀 놀아줘 보는데 와, 애기들이 가볍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벼움도 지속되면 정말 무거워요. 팔도 아프고 이 손목도 아프더라고요. 저는 잘 정말 못 놀아주는 편인데 옛날에는 그냥 엄마니까 가능하지라고 생각했던 게 제 주변에 이제 하나 둘씩 애기 엄마들이 생겨나면서 와, 정말 이게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일찍 들어가서 꼭 이 팔 안마 꼭꼭 해주세요.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네, 스탠딩의 게리를 스타 들었습니다. 날씨 소식 좀 들을게요. 오늘 날씨 어떠려나요? 전국에 비 예보 나와 있죠.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충청 이남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시간당 20mm의 장대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비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오전 10시를 전후해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네요. 현재 서울 기온은 9.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3도로 비가 내리면서 아침과 크게 다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차츰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빙기에 많은 비로 인해서 축대 붕괴나 낙석,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산 간에는 30에서 80mm, 남부 내륙에도 20에서 60mm의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영동과 충청 경북에는 10에서 30mm,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2도, 대구 15도, 대구 12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많게는 11도가량 낮은 날씨 보이겠네요. 서울 등 수도권의 비는 오늘 밤에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정말 강한 비가 오는군요. 벼락과 돌풍까지 동반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했던 봄비보다 훨씬 많은 비인데요. 남부지방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겠어요. 우리 목포 사시는 분, 또 통영, 포항 사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조합원분들. 네. 로니님, 눈 뜨면 이 시간이군요. 몸살기는 다 나았는데 목이 좀 아프네요. 따뜻한 물 계속 마시는 하루가 돼야겠어요. 최하나님, 조합원님들 모두 몸 관리 잘 하시는 하루가 되어요. 그래요. 저도 지금 자꾸 목이 잠겨서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목이 까칠까칠하지 않나요? 제 목소리가? 아닌가요? 물을 마시러 갔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 제가 다 하다 보니까 물 마시러 갈 시간이 없네. 네. 매운소주님, 달달한 커피랑 어울리는 곡이다. 내가 평생 지켜줄 거야. 아까 리틀스타 얘기하시는 거죠? 저도 스탠딩의 그 노래 들으면 뭔가 이렇게 따뜻한 커피, 핫초코 한 잔 놓고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뭔가 이 아침에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마무리해야겠네요. 오늘 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우산 다들 나가실 때 꼭 챙기시고요. 운전 조심하셔야겠죠? 운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전 많이 챙기시고요. 오늘
날 흐리니까 기분 좋게 좀 약간 날 흐리고 비 오면은 몸 찌뿌둥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운 내서 좀 상쾌한 하루를 보내보도록 해요. 빗소리 오랜만에 들으면 좋잖아요. 네.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도 새삼 해보고요. 정말 요즘 해도 굉장히 빨리 뜨고 해서 진짜 이렇게 봄, 여름이 빨리빨리 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다들 오늘 모두 행복하고 상쾌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